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 눈송이 우리 손바닥으로 받으면 당연히 이 눈송이는 녹아내리겠죠. 네, 눈송이 9,999개를 여기다가 올려놓아도 이거는 9,999번 녹아내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후가 변했어요. 더 이상 지구에 눈이라고 하는 게 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눈송이는 우리 손바닥에서 녹아내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칙 진술과 보편 진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보편 진술이란 모든 P는 Q이다 와 같은 형식의 진술을 말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와 같이 자연 법칙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법칙 진술이라고 하고요. 근데 자연 법칙적으로 참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철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은 500원짜리다. 그렇죠. 우연적으로 참인 그런 보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연 법칙적으로 참인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연 법칙적으로 참인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구분하는 툴리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해요. 툴리는 자연 법칙적으로 참인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구분할 때 그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모든 P는 Q이다 라는 진술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라면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정말 지극히 단순한 우연적인 사실에 의해 참이 돼요. 철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은 500원짜리이다 라는 보편 진술은 철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이 500원짜리라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사실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P는 Q이다 라는 진술이 법칙 진술이라면 어떤 개체가 실제 그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편자 P와 보편자 Q 간의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참이 된다는 게 바로 툴리의 주장이에요. 툴리는 자연법칙적으로 참인 법칙 진술은 개체들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자, 근데 보편자가 뭐냐고요? 보편자. 말이 참 어렵죠? 보편자라는 건 결국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만져보거나 볼 순 없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일종의 가정적인 추상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가령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 이것도 예를 들어 보편자의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도대체 법칙 진술의 경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개념인 보편자들에 의해 사실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먼저 따져볼게요.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P는 Q이다 와 같은 진술은 Q가 아닌 P가 없다라는 진술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이런 걸 바로 대우명제라고 하죠. Q가 아닌 P가 없다라는 이 진술은 P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P는 Q이다 라는 진술은 P가 없으면 당연히 참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를 사례에다가 적용을 해보죠. 이 세상의 장미가 모두 다 사라진다면 모든 장미는 빨갛다. 모든 장미는 하얗다. 모든 장미는 하얗지 않다. 와 같이 이 모든 진술이 다 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자연법칙적으로 참인 법칙 진술에다가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관성의 법칙이죠?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인력, 중력 등등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은 물체에 관한 진술들이 모두 성립해 버리는 거죠.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운동 상태가 변한다, 회전한다 등등등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에 해당하는 진술이 모두 성립해버리는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마이 갓.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관성의 법칙이랑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관성의 법칙과 상반된 진술, 이처럼 충돌하는 두 진술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바로 보편자. 바로 보편자예요.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라는 보편자를 설정해 놓고 이 논의를 이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그 이유,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에 대한 모든 진술이 참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 이게 문제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보편자라는 걸 전제에 내세워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툴리는 현실 세계의 개체들이 아닌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네, 지금까지 법칙 진술 그리고 보편 진술, 이 둘을 구분하는 툴리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까다로운 내용이었고요. 철학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